사람이랑 결혼하면 리스크가 뭐지? 내가 손해볼 확률은? 엑셀족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알아요? 대표님, 주변에 보면 학벌도 좋고 전문직인데 유독 연애랑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거예요? 그런 분들은 본인이 워낙 신중하다.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신중한 것보다는요, 엑셀족이라서 그런 거예요. 엑셀족이 뭐예요? 연애를 가슴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 엑셀 시트를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엑셀족은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리스크가 뭐지? 이 선택이 최적인가? 이렇게 인생 최대의 변수를 데이터처럼 분석해요.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유독 똑똑하고 좀 지능이 높은 분들이 엑셀족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오히려 결혼을 더 늦게 하고 왜 조건이 좋은데도 혼자 남게 되는지, 30대 엑셀족들이 노처녀 노총각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찝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계산에 갇힌 연애입니다. 엑셀족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알아요? 연애를 시작할 때 이 설레이는 게 아니라 리스크부터 계산한다는 거야. 공부나 커리어는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도 오르고요. 열심히 일하면 연봉도 오르잖아. 근데 연애는 달라요.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잖아요. 이 지점에서 엑셀족들은 멈춰버립니다. 확신이 없잖아. 시동을 못 거는 거야. 비유를 굳이 하자면 보통 사람은 누굴 만나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어떤 사람이지? 근데 엑셀족은 달라요.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리스크가 뭐지? 내가 손해볼 확률은? 좀 별로다, 그죠? 근데 이런 사람들 실제로 있어요. 당연히 있죠. 마치 이렇게 보험 약관을 읽듯이요. 처음부터 면책 조항부터 찾기 시작해. 설레임이 아니라 투자 검토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직 확신이 없어서요. 좀 더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신중해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신중한 거 아니야. 100%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연애에 100%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잖아. 그리고 원래 결혼은요,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예요. 리스크 없는 투자에 수익이 없듯이 리스크 없는 연애는 시작조차도 못합니다. 실제로 제가 30대 후반에 전문직 여성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 이 여성은 소개팅을 하기 전부터 그 남자 이제 스펙을 보고요, 상대 연봉, 직업, 부모님 노후 등등 미래 자산까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몇 번 돌려보고 나가는 거야. 이 남자랑 결혼하면 내 생활 수준이 몇 퍼센트 변화할 수 있을까? 그 계산기를 두드리는 동안 정작 본인의 가장 큰 재산인 이 시간이 계속 사라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건 계산을 안 해요. 여기서 좀 아이러니가 생겨요. 리스크를 피하려고 계속 계산을 하는데 계산을 하면 할수록 선택을 더 못해. 왜냐하면 완벽한 선택이라는 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최적의 선택을 찾다가 아무 선택도 못하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요, 엑셀 시트 밖에서 일어나는데 엑셀만 돌리다가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는 거죠. 두 번째, 가성비 대화법입니다. 엑셀족들의 또 다른 특징은요, 대화를 할 때도 머릿속에 엑셀 시트를 켜놓고 있는 거야. 왜냐면 일반 사람들이 데이트에서 대화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같이 있고 싶으니까. 어떤 사람인지 느끼고 싶은 거야. 근데 엑셀족은 달라요. 대화의 목적이 교감이라기보다는 정보 수집인 거죠. 이 사람이 내 기준에 맞는지, 내 인생에 들어와도 되는 사람인지 체크리스트부터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걸 저는 가성비 대화법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상대가 나 오늘 힘들었어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아 그래 오늘 힘들었겠다 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엑셀족은 달라요. 그래서 결론이 뭔데? 아 그럼 이렇게 대응했어야지. 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본인은요, 논리적이고 명쾌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상대 입장에서는 딱 이렇게 느껴. 정서적으로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구나. 근데 이게 왜 정서적으로 게으른 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건 거죠. 공감하고 들어주는 그 과정을요, 비효율로 여기는 거야. 정답만 던지고 대화를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서적으로 게으르다고 하는 겁니다. 엑셀족들의 머리에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어요. 왜 돌려 말해? 팩트만 말하면 되지. 이 시간이 생산적인가? 근데 연애는 생산성으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쓸데없어 보이는 대화나 의미 없어 보이는 시간, 이게요, 사람을 가까워지게 만드는 과정인 거예요. 그거를 못 견디니까 상대가 점점 이렇게 느끼는 거죠. 아, 이 사람한테 나는 사랑이 아니라 조건 덩어리구나, 이렇게. 대표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효율적으로 대화하면 서로 시간 아끼고 좋다. 그게 엑셀족들의 착각이에요. 내가 가성비 따지면서 상대를 데이터로만 보잖아? 그럼 상대방도 똑같이 날 그렇게 봐요. 조건은 좋은데 같이 있으면 숨 막힌다. 아, 편하지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등을 먼저 돌려버리는 거지. 결국에 그래서 엑셀족들은 정서적 에너지를 쓰지 않고요, 이미 세팅된 완벽한 조건의 사람만 쇼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효율로 하는 거예요? 효율로만 돼요? 안 돼요. 비효율을 견디면서 함께 걸어가는
들어가는 그 여정인 거죠. 그거 이해 못하잖아? 그러면 나는 조건은 너무 좋은데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완벽주의의 덫입니다. 엑셀족들이 결혼을 끝까지 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본인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무결점 데이터를 찾기 때문이에요. 엑셀 시트에 항목이 많아질수록요, 그 칸을 다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 엑셀족들을 상담하다 보잖아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본인 얘기는 또 잘 안 해요. 저는 아직 준비가 잘 안 돼서요. 프라이버시는 지키고 싶어서요. 이렇게 본인은 베일에 쌓여 있어. 그러면서 상대방한테는 모든 정보를 또 요구해. 연봉, 자산, 가족관계, 성격, 가치관, 결혼까지도. 근데 본인은 안 열면서 상대는 완전 다 오픈하란 거예요. 이런 거지. 투자는 안 하면서 수익은 바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중잣대인 거죠. 비유를 굳이 하나 해보면 본인은요, 연식도 좀 됐고요, 사고 이력도 좀 있어. 그래서 이제 중고차를 사러 가는데 무사고, 주행거리 뭐 1000km 미만, 신차급 상태인데 반값, 이 조건만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결점은 마치 인간적인 빈틈으로 이렇게 포장을 좀 하면서 상대의 데이터는요, 단 하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얍삽한 건가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꼭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눈이 높은 게 아니라 내 수준에 맞는 사람을 찾는 거야. 근데 냉정하게 보잖아요. 그건 높은 기준이라기보다는 리스크를 감당하기 싫은 마음에 더 가깝습니다. 조금이라도 불확실하잖아? 그럼 탈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상담했던 40대 남자분이 있어요. 7년 동안 뭐 소개팅을 한 50번 넘게 했다고 하는데 근데 다 거절했대요. 본인이요? 본인이.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잖아? 그럼 다 비슷해. 집안이 좀 아쉬워서요. 대화가 조금 안 맞아서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괜찮아요? 근데 대답이 이거였어. 저에게 딱 맞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7년 동안 50년을 만났는데도 아직 완벽한 데이터만 찾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감당할 용기가 없는 게 문제인 거야. 흠집 없는 사람만 찾잖아요. 이런 사람을 찾다 보면요, 결국에는 아무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 사이에 시간은 지나고요, 본인의 시장 가치는 계속 변해. 근데 기준은 몇 년 전으로 멈춰 있는 거야. 어떻게 될 것 같아, 피디님? 이렇게 되면? 혼자 남는 거 아니에요? 맞아. 데이터만 쌓이고요, 남은 사람은 거의 없는 고립된 엘리트가 됩니다. 이게 바로 완벽주의의 덫입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똑똑하고 기고 날고 진짜 잘 나가도요, 혼자 늙어가는 이 쓸쓸함은 논리로 설명할 수가 없어. 엑셀 시트를 꺼야 돼요. 사람은 데이터로 고르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보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리스크를 감당하는 거, 그게 진짜 똑똑한 사람이 하는 선택입니다. 공부하는 것처럼 결혼하려고 하지 말아요. 공부하고 결혼은 달라요. 인생은 정답을 맞히는 시험이 아니라 둘이서 정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